오늘은 좀 특이하게 파이프 담배를 피웠던 인물들이 누가 있나 재미삼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의미 없는 정보 그 자체지만 재미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정도로 정말 유명한 파이프 흡연자로는 세계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파이프 담배를 매우 즐겼는데 산책할 때에도 항상 파이프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파이프 담배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면서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보트 탐사 기간 동안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파이프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하며 스모키한 향이 강한 파이프 연초를 태웠기 때문에 둘째 부인이었던 엘자와 항상 싸웠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레버레이션이라는 연초를 가장 즐겼는데 코넬앤딜의 에피파니가 비슷하게 만들어진 연초라고 하네요. 나는 내 삶을 위한 어떠한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별들의 풍경은 나를 꿈꾸게 한다.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역시 파이프 담배를 즐겼던 인물이었습니다. 파이프를 문 귀가 잘린 자화상은 그의 유명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비운의 삶을 살다간 천재, 괴로운 삶의 파이프 담배는 작게나마 위로가 되어주는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영국의 수학자, 논리학자, 역사가이자 개혁운동가이자 사회주의자, 철학자 등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자 그만큼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이기도 했던 버트런트 러셀 역시 파이프 담배를 즐겼습니다. 그는 1948년 10월 트로네임으로 강의를 하러 가던 중에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꼴초로 나는 담배를 못 피우면 죽는다고 말하며 맨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비행기 사고 당시 금연석 탑승자들은 전멸했고 흡연석에 있던 러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나는 담배에게 빚을 졌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프리브루 앤 트레버의 골든 믹스처라는 연초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대통령이자 그에 못지않게 아주 눈부신 활약으로 한국 사상 또 다른 의미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그분의 아버지 박정희 역시 파이프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의 정치란 극과 극으로 아직도 말이 많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으로서는 평소 검소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2017년에 그의 유품 5,670점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엔 값비싼 외국산 티파니 시계, 기어 자전거, 물소가죽 슬리퍼, 가방 세트, TV, 가죽 소파, 전축, 골프 가방, 국산 시가, 라이터와 시계 등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파이프도 수십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우는 인물 마크 트웨인은 천국에 담배가 없다면 난 그곳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만큼 시가 애호가이자 동시에 파이프 담배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그런지 그의 이름을 붙인 콩코 파이프들이 많습니다. 콩콥이 나왔으니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군인이자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한국 역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군인으로선 거의 전설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 역시 파이프 애호가였는데 원래 그도 브라이어 파이프를 애용했으나 워낙 바빠서 고급 파이프를 챙기지 못해 싸구려 콩코 파이프를 피웠는데 이때 사진이 찍혀 선글라스와 콩코 파이프는 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알았고 앞으로 기자들이나 대중 앞에 나설 때는 항상 콩코 파이프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독일 클래식의 작곡가이자 바흐, 모차르트와 함께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천재, 세계 음악사에서도 손꼽히는 인물 베토벤 역시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베토벤은 담배보다 커피에 관련된 일화가 더 유명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커피를 꼭 챙겨 마셨는데 직접 원두를 선별해서 정확히 60개의 원두알을 세어 커피를 갈고 직접 추출해 마셨다고 합니다. 손님에게 대접할 때에도 정확하게 사람 수대로 60알씩 세어 커피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이프를 즐겼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들 외에도 파이프 애호가들은 정말 많습니다. 길이도 길이고 시간도 시간이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다룰지 어떨지는 반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몇 편 나눠서 시리즈로 종종 다뤄볼 예정입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프 담배의 전성기가 지난 현재와는 달리 과거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 파이프를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는 파이프 애호가가 많았습니다. 알아도 아무 의미도 없지만 재미로 보는 세계의 파이프 애호가 시리즈 두 번째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폭격 만능주의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 냉전 시대에 미 공군에서 활약했던 커티스 르메이는 시가와 담배를 자주 피웠던 인물입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폭격을 당한 미국은 즉시 일본과 주축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항공전력이 급하게 필요했던 이때 305 폭격 함공대에 배속된 르메이는 조종사와 승무원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마련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로로 안면 신경장애가 왔고 한동안 오른쪽 얼굴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굳어버린 오른쪽 얼굴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시가 파이프를 자주 물어 피웠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 호빗, 실마릴리온 등 독특한 판타지 세계를 정립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자 언어학자인 J.R.R. 톨킨 역시 유명한 파이프 애호가 중 하나입니다. 파이프를 문 톨킨의 사진도 참 많은데요. 파이프 담배에 대한 그의 애정은 그가 만든 세계관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톨킨이 탄생시킨 호빗이라는 난쟁이족 설정에는 호빗들은 파이프 담배를 매우 좋아하며 그것을 개발한 종족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편 톨킨은 캡스탄 연초를 가장 즐겼다고 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 및 현상학의 대표자이자 소설가, 극작가이기도 했던 장폴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사시, 커다란 안경, 그리고 파이프 담배가 될 정도로 파이프 담배를 즐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살고 담배를 피워라. 담배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열렬한 애연가였습니다. 얼마나 꼴초였는지 20대 초반부터 손가락에 담배찐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파이프 연초로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카페일레타 카포럴을 즐겼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일부 유럽에서만 소량 판매되는 내수용 담배라고 하네요. 관련은 발음이 안 됩니다. 하여간 이거 즐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수훈자인 도산 안창호 역시 파이프 담배를 즐기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곰방대입니다. 현재 그가 피운 곰방대 5개가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곰방대에 담배 담는 통이 없는데 2016년 8월 20일 무한도전에서 그의 외손자 필립 안 커디가 어린 시절 몰래 빼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소련의 독재자 강철의 대원수 스탈린도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웠습니다. 집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레닌은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날씨가 어떻든 무조건 창문을 열어버렸는데 스탈린이 집무실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자 이 아시아인 같은 작자를 보게 할 줄 아는 건 저렇게 앉아서 담배 피우는 것밖에 없잖아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구르지아인이라 아시아인이라는 말에 컴플렉스가 있던 스탈린은 화가 나 물고 있던 파이프를 집어 던졌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일이 안 풀리거나 화가 날 때 항상 파이프 담배를 피웠으며 담배가 채워지지 않은 빈 파이프도 항상 물면서 사색에 잠겼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대표작 순수이성 비판으로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역시 파이프 담배의 애호가였습니다.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합리주의, 경험주의 등 분야를 막론하고 서양 철학에 큰 족적을 남긴 칸트는 사망한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근대 철학의 중심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그는 가터벨트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태어난 칼리닌그라드를 떠나지 않고 반경 30km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하루는 한두 잔의 연한 차와 파이프 담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담배를 태우며 명상을 한 후 강의를 준비했으며 7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끝낸 뒤 저술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점심 후 산책을 한 후 친구들과 시간을 가지고 저녁 시간은 가벼운 일과 독서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공산주의자, 부르주아 출신의 의사에서 혁명가로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자 사후 상품화처럼 되어 가장 많이 소비되어 버린 혁명가의 우상 체게바라는 시가를 든 모습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파이프도 즐겨 피운 인물입니다. 파란만장한 혁명가의 길을 걷던 그는 영양실조와 이질에 시달리며 11개월간 미국의 추격을 피해 도망쳤으나 1967년 10월 8일 추로 협곡 전투에서 본대와 떨어진 상태로 몇 안 되는 부하들과 함께 정복은 특무대대의 매복에 걸려 총상을 입고 생포되었습니다. 체게바라가 생포되었을 당시 그가 지니고 있던 소지품은 소총과 권총 한 자루, 단도, 시계, 파이프 2자루, 그리고 활동자금으로 추정되는 15,000달러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후 2013년 볼리비아 정부의 협조 아래 체의 행적이 적힌 일기와 편지, 신문기사, 사진, 문서 등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여러가지 인물들을 스쳐 지나가듯 소개해보았습니다. 파이프 담배를 즐겼던 인물 시리즈 두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이프 애호가였던 역사적 인물 시리즈를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시리즈로는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누가 있는지 가봅시다. 처음 소개할 인물은 이름이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며 사실상 한국의 첫 진보 성향 대통령이었던 김대중도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김대중은 신문사 사장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김영삼과는 라이벌 관계였다고 합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40.3%로 대통령이 되었으며 첫 호남 태생 대통령이자 첫 민주당계 정당 소속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찬반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햇볕 정책을 이끌었고 여성부 신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화 사전 심의제 폐지, 권위주의, 군부 독재 타파 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개인적인 친문도 있었다고 하네요. 2009년 8월 18일 폐렴으로 다발적 장기 손상과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대중은 생전에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웠습니다. 그의 사진 중에는 파이프를 문 사진들이 꽤 많습니다. 생전에 쓰던 파이프인데 더낼 것으로 추정들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애호가 중에는 여러가지로 유명한 인물, 사랑을 위해 스스로 왕위를 포기한 독특한 이력이 있는 인물인 에드워드 8세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왕세자 시절 사랑받는 아폴로라고 불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군주제 자체에도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왕족 생활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8세는 바람둥이로도 유명했는데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아들의 꼬라지를 보고 아버지 조지 5세는 저놈은 10여 개월도 못 넘기고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말로 에드워드 8세는 왕이 되고 10개월 22일 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로 시작하는 전무후무의 연설을 끝으로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윈저 공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 된 동생이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더드미 왕 조지 6세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해 보였던 조지 6세에 비해 워낙 인기가 많고 유명했던 인물이었던지라 당시 국민들은 여러모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세계의 로맨스 또는 무책임한 왕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8세는 시가와 파이프 모두 어마어마하게 피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 전에 3개의 시가를 피울 정도였다고 하며 파이프는 공작 부인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금장식 브라이어 파이프를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종일 파이프 담배를 피웠으며 그의 개인 비서는 언제나 파이프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필 수 있도록 매일 깨끗이 손질해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스페인의 유명한 첼리스트이자 지휘자, 작곡가였던 파블로 카잘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연주가 중 하나로 뽑히는 그는 4살 때 오르간,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6살 때 이미 대중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첼로는 11살 때 시작했으며 13살 때 중고 악보 상점을 뒤지던 중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1904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연주를 했으며 1920년대에는 지휘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그는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고 이에 당시 프랑코 수하 중 한 명은 라디오에서 널 잡기만 하면 다시는 첼로를 연주할 수 없도록 팔꿈치 아래 두 팔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카잘스는 1938년 10월 카탈루나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가끔씩 연주회를 열었으며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훈장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인한 합병증으로 9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95세 때 기자가 아직도 6시간씩 매일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멋진 음악가의 특징은 파이프 담배를 한평생 입에서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음악만큼 파이프 담배를 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역사적 인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가볍게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